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일반 회계 예산액은 139억 83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8.3%인 122억 7,453만 원입니다. 2월액은 예산액 대비 10.1%인 14억 75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1.6%인 2억 2,6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은 2월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 기간이 21년 12월부터 23년 5월까지로 3억 5천만 원 중 선급금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천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공론장 행사 운영비 3,322만 원은 정책 공론장 운영 용역과 강사 수당 등으로 1,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와 토론회가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1,4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올해 개관하게 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원 중 선급금 1억 4,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5,486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1,285만 원을 올해 준공 이후 집행하고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장소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2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임대 보조금 등 총 3억 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비 매칭 사업비 9천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공모 신청이 저조해서 공모 선정된 7개 공동체에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500만 원은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3개 단지 중 2개 단지에 2,9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개 단지는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금 미청구로 올해 집행하고자 1,5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선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협치회의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2,455만 원 예산 산출 내역과 거의 동일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사비는 비대면이어도 정상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무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회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회의가 잘 운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대면 회의로만 집행하지는 않고요. 비대면 줌 회의를 통한 비대면으로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비나 강사 수당은 그래도 당초 목표한 만큼은 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회의 참석 수당도 거의 정상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비대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그 회의 참석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대면 회의여도 네, 그렇습니다.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쪽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2억 2,733만 4천 원을 집행하셨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웃분쟁 센터에 이제 접수되는 민원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층간 소음이 가장 그 157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애완견에 관련한 거나 이제 흡연이나 뭐 이런 좀 분쟁들이 있어서 센터에 접수된 건은 그 21년도에 3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소통방이나 그리고 센터 활동 과정에서 그 이웃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기본 교육, 심화 교육 해가지고 280명이 그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중에 사업비로는 이런 교육비로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네. 평택의 인구가 연 2만 명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노후된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이런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더 증가가 될 텐데 예산의 반영은 적절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그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씩 이제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의 이제 그 인력으로 좀 충분할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다만 앞으로 건수가 더 증가하면 추가적인 그 예산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방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자연불악 쪽에서는 이런 취지의 운영을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유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제 법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뭔가가 결정되어지는데 이제 이 이웃분쟁조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의 판단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조정을 하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좀 참여를 해봤지만 되게 좋지만 아직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잘 살펴서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 한번 여쭤보는데 그 시립수영장 수소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공모 사업이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유흥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수소로 테마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립 수영장에 보면은 일단은 그 물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경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나 이제 공해 물질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립 수영장에 연료 전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에 그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수소를 만들고 그래서 연료 전지를 가동해서 그 시립 수영장이나 그 소사벌 레프트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그 친환경 전력으로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 물을 데피는 보일러의 일부를 이제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료 전지가 설치됐고 네.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건물형 연료 전지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고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소 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를 이제 평택은 원가에 공급받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킬로그램당 저희 평택이 받을 수 있는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이제 킬로그램당 일반 충전소의 경우 5,500원으로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좀 변동상이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윤 없이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비용으로 이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원가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도 좀 수소 대란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지금 좀 이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소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평택의 경우에도 운송 거리는 가깝지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거의 8,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타 지역은 그 이상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유동적이니까 현재는 8,000원이라는. 네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면 또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넥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kg의 수소로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1kg 가지고 이제 100km를 보통 주행을 합니다. 그 렉소가 완충을 하면 6kg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600km이기 때문에 그 연비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네. 편입니다. 연비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네요. 네, 지금 이제 8,000원이니까 48,000원이면 이제 600km를 주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이상 지금 600km를 주행하려면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금 어떤 설레임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인 수소가 이제 그 동력의 중심이 평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미래 전략가님 자신 있으시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미래 산업 육성에서 미래 산업 연구 워킹 그룹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은 어떤 이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데 용역사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이제 네.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새롭게 변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용역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빠르게 검토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용역사하고 실제 그 기업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끌고 가는 사람하고 괴리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 이런 분들을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발제하고 토론하고 자료 제공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지금 이제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10분의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워킹 그룹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스마트팜 컨텐츠 관련해서는 8분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이걸로 아예 그걸 연구하고 계속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새로운 산업들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영역보다는 실제 현장에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연구해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천만 원이 저기 뭐야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 회의 수당, 참석 수당하고 네, 워크숍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보고서 주로 작성 비용 뭐 그렇습니다. 상근은 안 하지만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여요? 이제 그 주제가 정해지고 할 때마다 저희가 했는데요. 네. 그 이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바쁘신 바쁘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매달 모이기는 좀 어려움이 응, 있고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뭐 이제 이 정도 주제를 모이. 지어주면 연구하고 와서 서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토론하고 그러는 네, 건가 그렇습니다. 보죠? 예, 예.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예.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작년에 네네. 21년도에 이제 1년 되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작년 이 예산으로 끝났어요? 아닙니다.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네, 네. 올해까지. 그러면 9천만 원? 4,500씩 정도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 자동차 충전 기술 지원 사업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네. 저희가 이제 미래 전략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전기연구원이라는 곳이 네. 있고요. 어.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도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해서 네.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쌍용 자동차가 전기차를 개발했는데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충전기에 갖다가 충전을 해보니까 안 돼?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게 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쌍용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그 충전을 할 때 충전기하고 이 전기차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기가 얼마큼 찼는지를 이 충전기가 다 알아야 얘기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충전이 다 되면 스스로 이렇게 꺼지고. 꺼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통신 그 시스템이 네. 다 현대자동차에는 맞춰져 있는데 네. 쌍용차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통해서 네. 그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국에 8천여 개의 그 충전기를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해서 네.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이번에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그런 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데이터를 또 관내 기업인 알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전기를 개발하는데 참고하는 그런 그 용역비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쌍용 자동차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전기 자동차가 여러 종류 있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다 충전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네. 어떻게 그 기본을 안 하고 전기차를 만들었는지? 이런 겁니다. 이제 충전기 구멍 아답터는 다 네. 일치하는데 네. 통신 방식, 그거를 통신 몰랐다는 거예요? 방식이 사실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현대차에서는 그 통신 방식 그 자기네 기술이기 때문에 쌍용차에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용은 나름대로 그거를 개발했는데 지금 충전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소가 그거를 됐어요? 예, 해소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쌍용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정책 공론장 운영이 있어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저희 협치 회의에는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공론화 정책.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의 이제 주요 어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 사항들을 이 공론장을 마련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공론장인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책 공론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민 참여 교육 토론회,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 공론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93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년에 공익지원활동센터를 저희가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를 이제 공론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380만 원의 그 사업비를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여기 38페이지 보면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시민 공간 1호 리모델링이 있고요. 지금 1호가 생긴 지가 언제죠? 그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네. 공사가 금년 1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 이용을 시작한 거는 이제 4월 달부터 저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게 달부터. 어디에 있어요? 그 안중에 응. 경기제일신협에서 그 1층과 3층의 공간을 무상으로 10년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명시월이 왜 5억 5천이 있는 거죠? 그 이제 공사가 21년도에 다 끝났으면 음, 그때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저희가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2년도까지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럼 공사가 다 끝나야 이제 집행을 하는 아직도 거잖아요. 그럼 공사가 아직도 아닙니다. 안 끝났네? 1월 달에 끝나고요. 네. 그 이후에 22년 2월 이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오픈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 시민의 공간을 꾸미는 데는 어쨌든 7억이 들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층을 쓰고 있는 거죠? 그 1층하고 3층을 쓰고 있어요. 2층은 2층은 신협이 쓰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 시민의 공간에 지금이 몇 월이야? 9월이면 한 5개월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사용했나요? 지금 저희가 집계한 거는 3,900명이 이용을 900명, 하셨습니다. 3,9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몇 회를 활용하고 그 내역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 시민의 공간을 해준다는 건 나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에 드는 거에 대해선 밖에서는 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정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이런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그 이제 이 공간이라는 개념처럼 뭐냐면 어떤 시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두세 사람이 그 장소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10명의 단체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기타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뭐 발레 동호회도 이제 그쪽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사무실 없는 동아리나 협의체들이 거기를 공동 사무실처럼 필요할 때 쓴다고 생각하면 좋죠. 아, 예, 그쵸?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네. 의미 있는데 두세 명에서 사랑방처럼 이거를 빌려준다면 이건 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무상임대를 2년이요? 10년입니다. 10년? 네. 뭐 그쪽 분도 뭐 봉사하시냐고 10년씩 내놓으셨는데 좋은 소리 듣고 또 좋은 결과를 내도록 이런 얘기가 일축될 수 있도록 분명히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게 꼭 나쁘된 것만이 아니지만 그런 민원도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민원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지 그냥 사랑방처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썼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들도 회의 장소도 많고 여유 있는 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조 국가기관 산업 밀집 지역 주변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예.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이쪽 연구 용역비는 이제 풀 용역비라고 해서 네. 갑자기 이제 용역이 필요한 경우 네.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해서 이제 쓰는 예산인데요.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떤 건이냐면 저희가 수소 생산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포승 지역에 특히 이제 원정리 쪽의 주민들께서 네.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이제 그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네. 자꾸 이런 시설만 들어오면 되겠느냐. 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원정리 LNG 기지 주변을 보면 발전소, 한국 그 석유공사, 네, 비축기지 많죠. 이런 국가 기관 시설이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주민들이 바램처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거냐 네. 네.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이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갖고 제대로 나왔나요? 사실 이제 의견 수렴과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만 하는 거고요. 거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스마트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가 별도로 또 세워져 바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하고 그것만 설정해주고 다시 더 이렇게 한 그렇습니다. 거구나. 예. 쪽이 그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해소해줄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연 마을도 있지만 이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이제 공동주택.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아파트 형태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웃 간에도 잘 모르고 지냅니다. 네, 사실 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도 서먹한 거고.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제 공모에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지원을 프로그램은 해주고 어디서 있습니다. 해요? 프로그램은 그 주민들이 직접 구성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 내에서. 단지 내에서? 네네. 지금 한 아파트가 있나요? 지금 뭐 마을 강자를 한 아파트가 12개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할 거냐 이런 교육 사업을 한 데가 15개소. 그리고 어떤 이제 주민의 화합회장으로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한 데가 4개소. 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좌가 있으면 어디 빌려서 하나요? 그 마을 공동 그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들이 센터에 가서? 있습니다. 네네. 그러게 점점 뭐 이 공동주택도 싸늘해져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그게 해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와 더불어 제가 지나갔는데 40페이지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 우리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이웃분쟁 조정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조정하고 또 법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왕이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이 의혹 분쟁 조정도 보면 예방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교육을 다니더라고요. 네. 그 교육을 특히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저 유치부도 그렇고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컸을 때 예를 들면 위아래 집 살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그런 거 못 견디면은 결국 맨날 분쟁만 일어나고 참 험악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좀 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나라의 특성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주택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참 운이 좋게 제가 3층인데 2층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당신이 새를 많이 살아봐서 그 심정을 안다고 이해한다는 거.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히려 그거 나도 못 견뎌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 시각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웃 분쟁 센터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이왕이면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떤 뚜렷한 기준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일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서로 인식을 개선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 미래전략과는 앞으로 우리 에너지 그 수소 쪽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더 신경 쓰셔서 우리 평택시가 그 천연 에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그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2억 4천 그러니까 2억 4,200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요게 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자는 뭐 불특정 다수 평택 시민, 지속 가능 발전에 관심이 있는 평택 시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이 구성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중요성은 물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일 텐데요. 요 사업에 대한 보고라던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체 다 그 이 재단에 이쪽 협의회에 맡겨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제 조례가 이제 예, 있어요. 있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상임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그 분과 회원들까지 해서 7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저희 평택시하고 같이 기본 전략 목표까지는 저희 현재는 수립한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중에는 이제 실행까지 협의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제 그 진행 사항들을 또 매년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략과 목표 이행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나가고 네. 나머지가 이렇게 같이 나가지 않으면 네, 네.
의미가 없는 예. 상황이 그래서 될 수도 있지 네네. 않을까. 그래서 전략 물론 좋은 일을 전략 하시는 것 목표는 같지만.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내년에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5년 단위로 계속 체크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속 가능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들이라던가 봉사해 주시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내용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접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활용안을 아까 공론화 실무위원회 협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협치 그 공론화 실무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활용 방안을 공론화를 통해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 예산이 분명히 지금 저희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한 이것들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뭐 용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때는 그럼 고민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시민들하고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례가 마련이 되고 이제 그거에 최근에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센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사전에 이제 공론장을 열었던 거죠.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된 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발제자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 공간에 대한 아까 지적도 나왔지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단어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공익활동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가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 공간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냥 지금 현재 대여만 하고 공간을 대여하기 위한 곳, 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곳인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곳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되게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뒤늦게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 하고. 센터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네, 이제 알고 구성이 있습니다. 됐고 네. 7월 달에 금년 7월 달에 이제 정식 그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센터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으로 공론화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7월 달에 이제 정식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방향이 없죠. 네.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 그 센터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막 오픈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이끌고 갈지를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연구소인지.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물론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도 처음에 발제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고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을 주민센터와는 또 다른 개념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가가기까지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지? 사회운동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게 기준이 아직 뭔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명확하게 딱 그 자리를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지금 물론 도비이긴 합니다. 뭐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업들 혹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뭐 공간 조성,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제한 사업 뭐 이런 것들. 그 지금 이제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46페이지. 예, 46페이지에 네. 지금 이제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비 보조 사업 중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네네. 9천만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4,200만 원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공동체 하나에다가 저희가 한 약 700만 원씩 이렇게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작년에는 좀 공모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네.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그 공모 신청이 좀 저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7개 공동체에다가 7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잔액으로 남았는데 금년이나 앞으로 이후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도비라던가 저희가 지금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매칭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따오는 사업이 따온다고 다 되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크게 봐서는 어쨌든 우리 재정 자립도라던가 이런 걸로도 영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조금 이 저희 그 지역 특화 사업 중에 이것도 물론 국비이긴 한데 공동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별도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가치의 평택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건가? 사고율로 돼 있긴 한데. 그 가치의 평택으로 이제 브랜드가 이제 개발이 됐고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획을 해 나갈 건데 당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제품의 이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 브랜드로서 통일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슈퍼우닝과 가치의 평택에 대한 고민이 물론 농산물 브랜드와 다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는지 네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슈퍼우닝은 없어지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구분을 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거에 네네. 대한 걸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46페이지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6천만 원 예산 잡혔는데 이게 그 마을 그 공간 그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 사업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동체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3개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저희가 3개소를 지원을 해 줬고 이제 잔액이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세 군데 들어갔어요. 지원해 예. 주시고 공모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이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돼서 쓰고 있는 평택시에 그전 뭐 해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쪽
지금 마을 공동체는 총 7개가 지금 현재 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개까지 포함해서 7군데. 작년까지 7. 그리고 10개네요. 예, 예. 올해 3개 했으니까. 21년도에 3개 했으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19년도에는 16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19년도. 운영됐고 20년도에는 7개, 21년도에 7개. 그럼 그리고 올해도 12개 정도를 꽤 선정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예. 거기에 그 중에서 공간 지원은 작년에 3군데를 세 해준 군데가 거죠. 하신 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 네, 그분들이 구성해가지고. 이제 주로 공동체 활동을 하던 곳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하던 곳을 예, 그 새-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좋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 데도 있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뭐 전시도 네. 하고 뭐 이런 단체마다 조금씩 조금 이제 특성이 다릅니다. 있겠죠. 예, 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해가지고 아까 용역이 22년 23년 5월까지라 예, 하셨네요. 예. 그럼 용역이 23년 5월 내년 5월이네요. 그 5월까지 네네. 끝나면 이 진행 사항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이제 주시죠. 요 부분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학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들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 협상이 끝나면 인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가서를 이제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해 나가는 것들을 저희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그러니까 설립 인가 끝날 시점이 저희가 한 내년 5월 정도라고 보고 이제 용역 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인가가 내년 5월쯤 네네. 물론 이제 그거에서 그거보다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요. 있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빨리 이렇게 순조롭게 좀 잘 진행이 돼서 이 교육기관이 빨리 우리 평택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뭐 사업 개발하고 뭐 이런 개발비가 국비로 1억 5,200 뭐 이렇게 막 지원이 되는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2억 5,5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예, 예.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총 19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사회적 기업이 11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뭐 20개, 마을 기업이 9개, 자활 기업이 5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그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이제 사업 개발을 원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경상 보조를 위해서 그 보험료를 내는 거를 저희 이 예산으로 대신 내줘서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노약자들을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이제 좀 먼저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좀 지원해드려서 취약계층의 그 사회적 기업의 그 취업을 또 활성화하고 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잘 이용도 하고 잘 네네, 진행이 잘 되고 진행이 있습니다. 되고 네.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고 또 취약계층도 고용도 창출하고 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국비로 이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100%입니까 국비? 그렇지는 않고요. 10이 이제 좀 포함돼서. 예. 국비가 대부분 75%고요. 75%. 그리고 시비가 25% 정도 네. 됩니다.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계속 좀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간 미래전략관은 평택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뭐 하여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 오늘 그 질문하는데 뒤에 팀장님도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예, 오늘 뭐 평소에 그만큼 또 뒤에 팀장님들께서 미래전략관님한테 백업을 잘 해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1-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벽시계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보관 김상모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 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 홍보팀장입니다. 이근영 기획 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네,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9억 3,130만 4천 원으로 이 중 95.4%인 37억 5,419만 5,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의 4.6%인 1억 7,710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6조 언론 매체 이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0억 7,260만 4천 원 중 신문 구독료 3,951만 원, 교양 도서 구독료 3,986만 8천 원,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8억 3,160만 원 등 예산액의 98.1%인 10억 5,26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9%인 1,996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만 원 중 BIS용 외부 인터넷 사용료로 39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209만 8,410원을 집행하여 490만 1,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방송 장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내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489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평택 로컬 포럼은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2,805만 3,660원을 집행하여 194만 6,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실과 상주하는 언론인의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은 예산액 7천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6,970만 7천 원을 집행하여 29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TV 광고 홍보비 2억 6,275만 원, 라디오 홍보비 1억 2,900만 원, 풀 칼라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 홍보비 8억 3,651만 6,200원을 포함 예산액의 94.2%인 12억 2,826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인 7,573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관 이용객 감소로 극장 스크린 광고를 1개월만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474만 4,250원을 집행하여 325만 5,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경기도와 우리시, 경기관광공사가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카오 TV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신장 쇼핑몰, 안정리 로데오 거리 등 우리시 주요 관광 자원을 홍보하였으며 1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 오프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억 7,600만 원으로 굿모닝 평택 제작에 1억 8,266만 1,540원,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홍보비 4천만 원 등 예산액의 90.7%인 2억 5,014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3%인 2,585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굿모닝 평택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5천만 원과 시민 참여 보상금 8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소셜방송 운영 및 평택이 캐릭터 활용 홍보비에 2억 9,7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2억 9,489만 7,130원, SNS 홍보 운영에 1억 3,604만 2천 원, 시민 기자단 원고료 지급에 5,509만 원, 온라인 소셜미디어 홍보비 2,200만 원 등 예산액의 97.2%인 8억 502만 9,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인 2,297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 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876만 2천 원으로 홍보 기록용 사진 현상비 1,435만 6천 원, 소프트웨어 및 기록용 소모품 구입에 164만 8,21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85.3%인 1,600만 4,210원을 집행했고 14.7%인 275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13만 4천 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 관리에 758만 2천 원, 관용차 유지 관리비 337만 8,400원, 화상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453만 4천 원을 집행하여 63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화상 정보 시스템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 예산액 중 영상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PC 2대 구입에 967만 7천 원을 집행하여 3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은 4,137만 2천 원으로 이 중 3,552만 2,850원을 집행하여 584만 9,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923만 2천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 근무자 급량비 등 1,968만 8,040원을 집행하여 954만 3,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1,500만 원 중 1,322만 2천 원을 집행하여 177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 원 중 284만 3,610원을 집행하여 15만 6,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본부관 소관 2021 회계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통본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본부관 소관 질의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소통 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네.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네.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로 네.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배너 예. 광고예요. 그전 몇 개 그전 같이 언론사? 이제 신문에 지명 광고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언론사예요? 저희가 지금 411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지출한 거는 그 2021년도에 지출한 거는 98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수어 통역사 활용 언론 브리핑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몇 회 한 건가요? 아, 2021년도에 45회에 걸쳐 51건의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어 통역을 활용한 거는 7건만 했습니다. 7건만 하게 된 거는 네. 이제 수어 통역사가 이제 코로나도 걸려 있었을 때가 있었고요. 네. 이게 또 언론 브리핑 특성상 이게 좀 미리가 예측이 돼 있으면 미리 뭐 수어 통역도 미리 섭외를 하고 하면 되는데 네. 네. 이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어 통역을 매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 뭐 즉석에서 하는 언론 통역은 좀 그렇다 해도 네. 방송을 나간다거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예측이 되어 있는 네. 뭐 할 때는 수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행사나 또는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이 네.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조례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홍보 활용을 안 하신다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예, 좋겠어요. 더 유념해서 유념해서 7건에 하겠습니다. 70만 원밖에 안 나갔다는 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58페이지면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네. 라디오는 어느 채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디오는 지금 CBS 음악 방송 있습니다. 네. 예, CBS하고 경인방송, YTN 3개사로 지금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그래서 저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틀으면 예. 본 경우가 있는 것 예. 같은데 아무튼 평택시를 잘 홍보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바이든이 삼성 왔을 때처럼 그런 대단한 홍보비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때 대단한 홍보비 없이도 엄청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계기는 됐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일로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택에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홍보 대사 운영이 있어요. 네, 몇 분이시죠? 저희 2021년도 당시에는 3명이었습니다. 3명,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4명.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안 하셨나? 예, 예, 원인은 일단은 거기에 좀 기인하고요. 지금 활동한 내역은 네. 4건 있었습니다. 4건이요. 2021년도에. 예. 그 홍보 대사를 또 지정해주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안 준다면 예, 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앞으로는 뭐 또 행사가 있으면 서로 또 봉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네. 우리가 또 그만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시민기자단 네. 원고료 지급이 있어요. 네네, 이게 5,500만 원인데 네. 그만큼의 무슨 원고료가 많았나요? 원고가? 우리가 이제 기자단이라 하면은 이제 네. 글을 글을 쓰는 기자단이 이제 64명이 있고요. 네. 그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19명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네. 이제 편당 9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요. 네. 그 글을 쓰는 네. 그 저기 시민 기자단은 건당 4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네. 예. 그래갖고 그럼 영상을 제작해서 오면 어디에 띄우나요? 우리 그 유튜브에 시 유튜브에? 유튜브에 띄웁니다. 그럼 뉴스가 될 만한 부분을 화면과 같이 이렇게
예, 같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네. 영상을 우리 네. 시 영상을 그러니까 정치 색채가 없는 네, 네, 그런 그렇죠. 영상을 이제 응. 제작해갖고 총 186편을 제작을 하셨어요. 어, 그리고 시민 기자단은 973건의 이제 기사를 써주셨고요. 어. 예.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관심이 네네.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으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소통 홍보관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도대체 시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의외로 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39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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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시의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정말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의원들 다 어디서 뭐해 이 소리를 듣는데 저희도 의회 홍보비는 또 4억인데 4억. 네. 되게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아까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예, 예. 홍보 예. 그게 배너를 활용해서 29개 네. 언론사에다가 해서 나간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배너 광고라고 해서 또다시 2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랑은 다른 개념일까요? 이건 어디에 온라인 배너 광고일까요? 58초요? 네. 아, 여기는 그거는 이제 저 기획 홍보팀 예. 아까 이제 저희 앞에 거는 이제 언론사 쪽 하는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언론사는 하긴 하는데 그쪽 이제 동영상 쪽 화면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저기 58쪽에 있는 온라인 배너 동영상. 광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언론사 네. 배너 광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방송용으로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동영상 뭐 15초짜리, 30초짜리 우리 시정 그 15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CF 컷 같은 예, 걸 그런 말씀하시는 식으로 건가요? 좀 이거 활용하는 배너 것 광고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럼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너라는 게 홍보 영상 그 광고. 홈페이지에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동영상을 게재하는 데 들어가는 예, 광고비라는 말씀이시. 예. 그럼 이것도 언론사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언론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통신 56페이지에 보면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네네. 이 검색 수수료는 또 어디에 나가는 걸까요? 아 이게 저기 그 통신사라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3개사가 있는데요. 통신사예요? 언론사가 아니고. 언론사가 아니라 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 네. 뉴시스, 뉴스원 이제 통신사인데 그 우리 시와 관련된 뉴스 기사 등을 키워드로 설정하면은 일괄 검색하는 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나가고 있네요. 월 150만 원씩 이제 3개사 네, 나가다 보니까 5,400 예. 원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만 딱 내역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이라 61페이지에 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예. 편집까지 다 직접 예. 프로그램 활용해서 저희가 하시는 이제 건가요? 저기 임기제로 예. 직원을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합니다. 스위처 쓰고 예. 다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2만 2만 1,000 명 정도, 네, 2만 2만 1,000명 1,0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 네. 것 같죠. 저희 그 봤습니다. 제가 소통부관실에서 올리신 그 단위사업 그 성과 지표를 보면 달성 성과 정책사업 목표 달성률이 20년도에 100% 달성하신 걸로 하고 목표 수치를 구독자 수로 해갖고 4,0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413% 달성 초과 달성했다고 잡으셨어요. 네.
굉장히 네, 엄청난 숫자를 올리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인구 대비를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57만이죠. 물론 유튜브를 전혀 모르시는 세대도 계시고 네.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간 안에 많이 올려주셨고 지금 현재 그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는 11,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리셨고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재밌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독자를 더 늘리면 그럼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저희 내부적으로 23,000명까지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내년도 결산서에 올라오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정 안에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좋은 정책을 많이 같이 평택위와 함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몰라서 잘 홍보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네. 못 받는 부분도 너무나 많아서 평택이가 같이 가서 친근하게 홍보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정 시책을 홍보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안 보세요. 네, 같이 섞어서 일단은 지금 잘-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네. 보게 되니까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정해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다 나왔는데 성인지 네. 관련해서 네. 평가를 하신 그 결과표에 보면은 그냥 단일 사업으로 하나 넣고서 100% 이 지금 97%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뭐죠? 아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그 예산부서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각 과마다 예,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올려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팀이 아무래도 촬영이 많으니까 촬영할 때 여성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고 찍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성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를 좀- 구분하지 않고 예, 네, 팀장님 말씀. 예, 그렇죠. 예,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별로 고착화된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이미지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핑크색을 입고 뭐 육아는 여성들만 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고 남녀가 동일한,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선택 관련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준은 알겠는데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그거는 집행으로 한 집행? 겁니다. 예, 예산 대비 이제 집행률. 그냥 사업 대비 예, 이렇게 예, 집행률로만 예, 나온 예. 수치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의문스러웠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뭔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모든 거에 반영하기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58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해서 시정 홍보한 여기 좀 잔액이 7,500 정도 남았는데 그게 이제 극장에 네. 스크린 광고비로 배정된 예산인데 1개월만 집행했다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작년 12월 달에만 좀 집행했으면 12월 달이 약간 좀 완화돼 갖고요. 그때 한 달 집행했어요. 그것도 한 12월 달에요. 예. 다른 TV나 라디오나 다른 데는 다 예산 예, 다 예, 예. 집행된 그리고 거구만. 뭐 5개 전광판 같은 거는 뭐 코로나 크게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집행을 했어요. 이 예산을 좀 다른 데로 좀 코로나 상황이 있었으니까 예. 좀 그랬을 수도 있었지 않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극장 예, 거의 오픈 안 하고. 영화관에 사람이 안 오다 예, 보니까 예, 오픈을 안 광고를 했으니까. 중지하게 했어요. 예. 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소셜 방송 운영이라고 2억 9,700 그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송입니까? 소셜 방송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평택시 유튜브 채널 운영이고요. 그걸 저희가 소셜 방송이라 통칭해서 유튜브 채널 방송국 운영. 이름을 소셜 방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그다음에 카카오 알림톡 채널 메시지 발송 요거는 2억 9,400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알림톡 우리 문자 네, 우리 보내주고 카카오톡 그 비용입니까? 예, 예. 그건 그 문자로 발송하는 예. 문자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게? 예.
저희가 한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0만 명한테 네, 구독자가, 발송하는 예. 메시지 발송 비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지금 홍보 배너부터 해서 무슨 뭐 광고, 단순 지명 광고부터 해서 영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시연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소통보관에서 최근 뭐 3년 동안 아니면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만 해서 영상이면 영상 네. 뭐 이게 뭐 서울의 전광판 어딘가에서 네. 돌고 있거나 스크린도어에 있는 사진들 분명히 다 자료 사진 다 네. 해놨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를 좀 한번 보는 네. 그런 뭐 저희 의회 뭐 3층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관이나 이때 스크린 4년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8대 때 해가지고 여기서 시연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지금 이게 언론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네네. 어떤 퀄리티로 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예, 맞아갖고 예. 네. 지금 아직 영상은 제작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기획 단계인데요. 네네네. 그게 만약에 뭐 금년 안에 예.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CBS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그런 어떤 멘트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삭감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퀄리티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를 외장하드에 요구하면 또 저에겐 외장하드로 오지요. 그런데 의원님들 다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시연회를 뭐 1시간 정도를 잡는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나간 모든 거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나 여기에 슈퍼호닝 관련된 홍보까지 다 같이 해서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이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평택시에 있는 모든 홍보 관련된 영상과 지면으로 나가는 광고와 이거를 저희들이 다 한번 볼 수 있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예. 그 기회에 네. 저희가 먼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평택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모티콘을 이게 네, 그 카카오톡 본사의 방침에 따라서 선물이 안 돼요. 네네네네. 이게 해지했다가 네. 가입을 해야지 이제 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한번 맞춰갖고 우리가 네네. 11월쯤에 아마 이모티콘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할 때 네, 의원들도 그때 이모티콘을 좀 받아볼 수 있게 네. 그때 좀 맞춰갖고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구가 60만에 육박하기 네. 때문에 저희 평택시의 이 광고에 대한 홍보에 대한 우리 뭐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의원님들이 시의원이 되고 했을 때 내용을 전혀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주시면 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어통역사 부분을 이제 네. 지적하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인구가 60만이 돼가면서 저희가 공직사회가 약 3천여 공직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 통역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 통역에 대한 부분이 기간제나 시간 선택제나 뭐 임기제로 좀 이제는 저희가 고정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소통보관에 브리핑만이 아니라 네. 복지국에서 하는 뭐 복지 행사든 뭐 어떤 것이든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나가는 모든 영상이나 여기에 저희가 기업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어 통역사에 대한 그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우리 수통공보관이라 생각하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자치국하고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뭐 두세 분은 어렵지만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필수 요원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홍보대사 얘기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평택을 홍보해야지 평택이 그 홍보대사를 홍보해주는 홍보대사는 필요 없다.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정석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2억 377만 4천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89%인 1억 8,143만 8,3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233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980만 원 중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370만 원, 감사 사례집 발간 435만 원을 집행하여 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백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 1,199만 7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은 146만 원으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에 136만 1,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105만 원 중 공직자 재산 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 요금 13만 2,650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을 집행하여 41만 7,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 1,817만 원 중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용역, 청렴교육 강사료, 청렴 홍보물 제작 등으로 1,733만 8,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만 1,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79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 조사 시스템 통신비,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49만 3,630원을 집행하고 242만 6,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은 685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에 616만 2,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활동 지원비로 7,021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8천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 근무자 급여비 등을 집행하고 611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362만 원 중 1,142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4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50% 이상 2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000만 원 중 318만 8,200원을 집행하고 681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쪽 감찰활동 전개 기타 보상금은 우리시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부조리 행위가 미신고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에 그 시민 명예 감사관 운영 수당 370을 지출하셨는데 시민 명예 감사관이 몇 분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20분이 미촉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20분.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감사 자체 감사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활동하실 때 같이 저희랑 동행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분이 활동하시는데 근데 금액이 370이라 이게 뭐 참석할 때 수당 이렇게 지급하나요? 네, 근데 이거면 되나요? 작년 같은 20분이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이제 자제를 못 하셨고요. 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그 연간 계획에 맞추어서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현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하반기에 대형 공사장이거나 이제 민원이 많이 이제 모이는 곳이거나 이런 데에 가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금액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사 업무 시책 추진 318만 원 쓰시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유가 뭘까요? 업무 추진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아닐 때는 뭐 네, 80% 이상 집행을 해왔습니다. 80% 집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장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이게 건당 뭐 얼마씩 줍니까? 어떻게 되나요? 68페이지 감찰 활동. 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번에는 건수가 없어가지고 100만 원 집행자라고 남았는데 예, 이 부조리 신고를 하면 예, 그거는 평택시 부조리 예, 신고 보상금 예, 지급에 관한 조례여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 지급할 수 있는 내용, 예. 그다음에 지급액 그런 게 그 다 규정돼 조례가 있습니다. 있나요? 예. 네. 이 감사 활동 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